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문자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우선 한국당의 전당대회 날짜를 미루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정당의 전당대회 날짜를 미국 대통령이 신경 쓸까요? 이렇게 경프로님 문자 주셨고 개그 같다라는 7106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미룰 거다라는 이런 쪽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날짜를 미루면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나누어진대요. 그러니까 미루는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미뤘을 때 불리한 후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예정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의 인터뷰 월간을 들으시고는 그런데 고스톱님은 박지원 의원한테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보다 국민 수사 결과가 이미 나온 거다. 손 의원의 진정성이 통했다고 고스톱님 보신다. 이런 문자 주셨고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살리려고 한 그 부분은 박지원 의원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서동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백곰님은 이번 설에 손혜원 의원이 남긴 SNS 글은 좀 과했다고 본다. 이런 문자 주시네요. 목포 출마 얘기가 뭐 슬슬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Y뉴스로 가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Y뉴스. 제가 Y뉴스 나오시기 전에 제목을 슬쩍 봤거든요. 네. 큐시트를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권영철 대기자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그래도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 다행히 조금 하셨어요. 겹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결국 또다시 박근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친박 대 비박 경쟁 구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얘기, 사면 얘기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해 그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박 전 대통령 석방설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나돌았습니다. 다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 한번 나돌았어요. 그 얘기가. 네, 석방시켜야 된다. 석방 후 재판받게 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 막 토론회가 열리고. 근데 결의안까지 추진되다 결의안까지 추진됐었죠. 근데 그때 뭐 많이들 저희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결론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홍 전 대표는 설날 연휴 둘째 날인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이제 석방할 때가 되었다.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 전국 300만 당원과 함께 불법 대선 사과와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에도 탄핵도 국민의 뜻이고 용서도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제 용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올봄 여의도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300만 당원들과 함께 범국민 저항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또 올렸어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석방 주장? 약간의 좀 궤는 좀 다릅니다만은 비슷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런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정부도 잘 들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사면이나 석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가세를 한 거죠. 거네요. 안상수, 김진태, 정우택 의원 등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다른 후보들 역시 박 전 대통령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3파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황교안,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빅3.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석방에 관해서는 적어도 황교안, 홍준표 두 후보가 같은 라인을 걷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 석방에 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듯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확실히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됐어요? 헌법적 가치에 뭐 부응하게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했으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예. 이제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 전 시장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예. 석방 주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내대표 선거 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또 나왔고 네. 공경원하게 계속 나오는 것. 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당내 선거 때마다 좀 나오는 듯한 그런 모양새 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니까 이거는 법에 맡겨야 된다. 재판 절차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쏙 들어갔죠. 예. 그러다가 다시 당대표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다시 이게 또 불을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도 선거 전략을 언급하는 걸 겁니다. 홍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때가 되었다면서 전제를 달았잖아요. 예.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 이 말은 내가 당 대표로 선출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로 가거나 이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두원 전 의원은 홍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설을 제기하는 걸 두고 당연히 경선에서 친박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득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되는 걸 반대하면서 도로 친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로 재임했던 시절에는 홍준표 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 출당시킨 사람이 홍 전 대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 전 대표 이 주장 석방설 사면설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 안에서는. 예, 정두원 전 의원은 득표 전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제정신이라면 입장을 바꾸지 않겠나.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 당 대표 출마했더라도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월간 박지원에서 박지원 의원은 결국은 친박 대 비박 구도로 갈 것이다. 그 황교안 대 홍준표 오세훈 단일화해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거기에서 석방에 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석방에 관해서는 석방해야 된다 쪽이지만 아주 궁극적으로 본질로 들어가면 역시 비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석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길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본인 법조인이잖아요. 방법이 없는 걸 알 거예요. 압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다 법조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를 위해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의 면회를 거절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어제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면회가 나와서 어제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에 전해왔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요. 당시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말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다. 이유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7년 3월 31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측에 허리가 안 좋으니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21일 책상과 의자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군요. 그냥 의심하자면. 예측해보자면 서운한 감정, 서운한 거네요. 그러면서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의자하고 책상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넣어줬어? 라는 서운함이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수인번호 503은 이미 인터넷에 떠돈다.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로 발탁한 분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인번호를 모른다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유영아 변호사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방송에서 굳이 했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은 황교안 후보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나가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황 전 총리가 친박이냐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친박 진짜 친박 아니다? 그렇죠. 애들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친박 아니니까 이 사람 찍지 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당권 주자들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거야 뭐 그냥 하는 의식적으로 하는 얘기일 거고. 야,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당 구도가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복이다 생각했던 황교안 전 총리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그 사람 아니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제명시켰던 사람인데 석방하자 또 이러고 있고. 네. 근데 물론 이제 홍 전 그 대표에 대해서도 유영하 이 변호사가 언급을 했어요. 언급했지만 자관 그 사람이 출당시켰다는 거, 뭘 해줬는지 모르겠다 그 이후에. 그쪽도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와 관계가 없다 그러지만은 황 전 총리가 친박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한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좀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굳이 방송에 나가서 밝힌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김지연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면 얘기가 오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자들. 국민의 뜻을 어떻게 보고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올 수 있습니까? 다들 화나서 문자 주시네요.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은 사면은 지금 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만 사면하고 나머지 부분은 4월 16일 구속 만기가 되면은 풀어주는 방법이 억지로 하자면 가능할 텐데 그게 지금으로서 가능하겠냐? 그렇죠. 검찰이 형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 법조인들이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사면은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한 분도 이 이야기를 뭐 박근혜 망령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림자에서 왜 자유한국당은 벗어나질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정두원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당 큰일 났다. 박근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저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냐 아니냐 이걸로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퇴행하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시 모인다라고 결론 내린 건 아닙니까? 이미 지금 이제 당권이 책임 권리당원 7대 국민 여론 3위잖아요. 그럼 7위던 것이 16만 권리당원이 지금 33만까지 육박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영남권에 몰려 있어요. 10만 가까이가 TK, 그리고 부울경에 한 7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쪽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워하는 정서가 남아 있다는 거고요. 친박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다른 것 떠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전직 대통령,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는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적 책임은 아직 변론으로 하고. 그런데 반성도 없이 당대표 출마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많은 정치인들, 어제 정치평론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석방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다 찬성한 거 아닙니까?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 의원이 128석이었거든요. 탄핵 찬성이 62표 최소 잡아도. 그리고 반대는 56표였습니다. 물론 뭐 2명의 그 58표, 2명의 기권과 7명의 저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무효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탄핵을 부정하는 얘기, 뭐 바른미래당과 합치면은 뭐 사과하라 하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파면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거 전략이라고 득표 전략이라고 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 지나친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일단 말이 결국 안 되고요.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처럼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